안녕하세요. 비행기를 타고 슝 하고 날아갔다 왔습니다. 제가 해외에 견학을 갈 때에는 어떤 목적 의식이 있거든요. 그 목적 의식 중에 한 개는 다른 분들을 모시고 농민들이나 뭐 기관분들이나 모시고 갈 때 여기가 갈 만한 곳인가, 배울 게 있는가, 어디를 가야 할까, 뭘 먹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견학을 해외로 가는 게 이게 될까? 이런 마음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사과를 생산을 하고 있으니 사과를 생산하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이런 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인건비도 궁금하고 농약값이라든지 비료 살포하는 거, 경매 시장에 참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궁금하죠. 뭐 먹는 거 이런 거는 저는 별로 궁금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데 주안점을 두신 분도 있겠지만 먹는 거나 건축이나 뭐 이런 거는 별거 신경 안 씁니다. 세 번째, 자가 운전이 되느냐가 저한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어디를 갔느냐? 중국에 한 5개 성을 갔다 왔거든요. 중국은 이제 몇 개라 그랬는데 까먹었어. 베이징 같은 거는 성이 아니고 한국으로 말하면 특별자치구 같은 거고요. 베이징, 텐진 이런 데 막 거의 뭐 1억 넘고 막 이러는 데는 그거고 17개인가 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사과를 제법 많이 재배하는 산동성 연태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슝에서 가면 인천에서밖에 비행기가 일단은 없어요. 부산은 제가 안 봤고, 음, 아마 지역에선 잘 없지 싶어요. 그래, 비행기 타고 가면 한 1시간 정도 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대부분의 사과를 재배하는 나라를 가보면 운전을 다 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촌을 다니는 거는 차가 없으면 매우 불편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중국은 어, 참, 어쨌든 그 나라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면허 시험을 보고,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러려면 거기에 이제 거주를 하거나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면허를 임시 허가증을 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임시 허가증을 3개월을 주기도 하고, 1년을 주기도 해서 좋았어. 그럼 뭐 몇 개월이 됐든지 간에 해서 가자고. 이래가지고 갔죠.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큰 나무들 빼고 작은 나무 같은 건 전부 다 이제 사과밭이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이 연태라는 곳은 연태시라는 곳이에요. 연태라는 거거든요. 연태인데요. 한국이 45만 톤의 사과를 생산한다라고 하면은요. 이거 연에 1년에 그러면 이 사람들 연태시는 얼만큼의 사과를 생산하느냐? 똑같은 연에 450만 톤을 생산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10배 곱하기 10배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10년치 생산량을 이 나라에서는 한 방에 생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택시를 불러요. 그래서 인터넷 택시가 있어서 택시를 불러서 가면 뭐 요금이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내리자마자 어디 목적지로 가야 될 거잖아요. 공항에 한 8시 정도에 내렸어요. 짐 찾고 나오니까 이 정도 되더라고요. 아, 짐을 찾을 게 없지. 그냥 배낭 하나 메고 갔으니까. 캐리어도 안 갖고 갔습니다. 그냥 뭐, 가뿐한 마음으로 갔죠. 그래서 8시 어디로 가느냐? 번역 사무소로 갑니다. 왜? 이 운전면허를 임시 허가증으로 받을 때는 우리나라의 면허증을 갖고 가야 돼요. 면허증을 중국어로 번역을 하고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번역사무소로 먼저 가야지.
그 다음에는 이제 경찰서를 가는 거고요. 그럼 경찰서를 간 다음에 옆에 사진관을 갔다가 사진을 찍어서 다시 경찰서에 가서 그리고서는 기다리면 그날 혹은 그 다음 날 되는데 8시에 갔으니까 나는 이날 될 줄 알았지. 벌써 복선이 깔리지 않습니까? 될 줄 알았지. 될 줄 알았어. 나도 될 줄 알았다고. 이게 연태공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음, 뭐 일단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을 하자면, 택시 요금은 대략적으로 한국의 5분의 1 정도? 그래서 택시 타고 다니는 게 전혀 부담이 되지는 않는데, 정말로 택시를 타신다면 어려울 거예요. 가셔서. 왜? 일단 선생님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카카오티로 택시를 불러서 어디를 가야 되면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어딘지를. 한글을 어떻게 입력을 하냐는 거야. 그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중국어를 입력을 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뭐 사과 연수에 있어서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이제 연태의 선생님들은 저랑 같이 견학을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전도 해봐야지.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잖아요. 중국은 일본과 반대잖아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운전하는 방향이. 그래서 어쨌든 이제 번역하는 사무소에 갔습니다. 번역하는 사무소 찾는 것도 어려워요. 한 3번에 걸쳐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해서 갔어요. 다행히 이제 번역을 영어로 해주다 보니 이제 영어 회화가 약간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중2 정도 수준의 영어 회화로 이분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딴 데를 가래. 그래서 아니 왜요? 왜 딴 데를 가요? 여기서 번역을 해주면 되지. 그랬더니 경찰서를 먼저 가래. 그래서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이거 프린트 해온 거 보라고. 이 순서가 다 있지 않냐고. 경찰서에 가면 번역을 해오라고 한다니까 면허증을. 그러니까는 여기서 번역을 해가야 된다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나와서 또 다른 택시를 타고 뭐 택시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니까 경찰서를 갔습니다. 왜 경찰서를 갔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비싼 정보인데요. 왜냐하면 저의 하루가 여기에 거의 다 들어갔거든요. 왜 경찰서를 먼저 가야 되느냐?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준대요. 어디를? 번역사무소를. 번역사무소를 지정을 해주면 이 번역사무소에서 번역을 해야 인증이 되지. 그냥 일반 내가 해줘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분들이, 어, 방법을 알려주겠대. 그래서 기다리래. 그래서 국제운전면허증이랑 저는 영어로도 되어 있고 국제운전면허증도 있고 이 일반 면허증도 있고 이거를 가지고서는 보여주고서는 이제 한참을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뭐 술 취한 사람도 오고 뭐 이러고 있는데 또 가래. 자기네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래. 그래서 어디를 가요? 라고 해서 또 택시 타고 또 갑니다. 여기 갔더니 이제 교통경찰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연태에. 그래서 트래픽 폴리스라고 해가지고 교통경찰이거든요. 여기를 갔어요. 이때가 거의 11시쯤 됐어요. 8시에 도착해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이러면서 뭐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서는 움직여가지고 여기에 가가지고 이제 접수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빨리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 거야 느낌이. 아, 황당한.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중국에서 쿤밍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윈난성이죠. 윈난성 위에 뭐 간수성이 있고 그 옆에 스촨성이 있고 청하이 있고 뭐 이런 중국의 서북부에 뭐 히말라야 있고 막 그런 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쿤밍에서 면허를 임시로 받아서 운전을 하는 거를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연태해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연태를 간 거예요. 안 된대. 왜 안 되냐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 성에서는 안 된대. 무슨 말이냐? 성별로
성별이 남녀성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성별로 여기가 이제 산동성이거든요. 연태가 있는. 여기는 그게 안 된대요. 아예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 모든 계획이 빠그러지는 거예요. 뭐? 아니, 운전을 해서 촌을 돌아다니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아, 어떡합니까? 그냥 호텔로 왔어요. 호텔은 항상 해외를 가면 첫날만 예약을 합니다. 왜? 입국 서류나 이런 거에 주소를 적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거의 보통 렌트를 해가지고 다니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 그날 아침에 호텔을 예약을 하고 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예약한 호텔에 갔는데, 아니, 이게 좋은 조짐인가? 사과가 보이는 거예요. 앞대가리는 없어 보였는데, 사과 먹어도 되냐고, 중국어 할 줄 아냐고요? 당연히 모르죠. 중국어라고는 이것만 알으면 거의 돼요. 팀부동. 팀부동이 뭐냐고요? 네가 하는 말 못 알아듣는다는 소리예요. 네가 뭐라고 열심히 중얼거리고 있을 때 그냥 이렇게 팀부동 이렇게 얘기하면 에? 하면서 쳐다봐. 중국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러면서 그래서 한국人한국 사람이야. 팀부동 이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는 사과를 손으로 먹는 신용을 하면 먹으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알아요. 그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조식에 갔더니 이 사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식용 사과를 미리 받아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호텔에서 전료를 가다듬어서 좋았어. 그러면 내일까짓 뭐 택시를 타고 다닌다. 이러면서 좋았어.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제일 처음 가는 게 일단은 전통시장을 가보는 거야. 그 다음에는 사과 도매시장을 가보는 거야. 뭐 이러면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가봤지? 갔어. 시장 크더라고. 와, 그래서, 야 하면서 봤거든. 아니, 사과는 별로 없어. 뭐, 5만 꽃게며, 뭐, 5만 이상하진 않지만, 그런 거에 제가 그닥 이렇게 흥미를 느끼진 않거든요. 사과면 사과, 복숭아면 복숭아, 포도면 포도, 묘목이면 묘목, 농약이면 농약, 비료면 비료 이런 거지. 장터에서 뭐를 팔고 뭐 이러는 거에는 그다지 크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마트에 들어가고 이러면은 사과 이런 걸 팔죠. 뭐 아까 그 호텔이나 이런 거에서 본 거 같은 거잖아요. 뭐 파는데 이런 거는 뭐 누가 가도 볼 수 있고 누가 가도 하는 거라서 그 택시를 타고 움직이는데 이 택시 기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막 택시를 타고 한참을 갔거든요. 한 40분 정도를 갔어요. 갔는데 엉뚱한 데야. 그러니까는 왜 이게 중국 여행이 난이도가 높으냐? 쉽게 말하면요.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안 돼요.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생태계가 있어요. 호텔에서 와이파이 된다고 와이파이 하잖아요? 네이버 같은 거, 이런 거 접속이 잘 안 됩니다. 쿠팡 접속이 잘 안 돼요. 카톡은 어쩌다가 이렇게 되고. 중국은 내가 뭔가 카드를 사서 가야 되는 건데, 구글도 안 돼. 그러니까는 구글 지도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고덕 지도 이런 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바이두 지도 이런 걸. 그래서 아우 이거를 뭐 보고 검색해서 가는 게 어려운데 택시 기사한테 아이 막 손짓 발제 사진 찍은 거 뭐 한국 사진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아 내가 이런 거 보고 오려고 왔다고 중국에 내가 한국에서 사과 농사 짓는다고 그러니까는 좀 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중국어로 뭐라고 이렇게 버튼 누르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말을 하더라고. 그거를 해석이 된 게 사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나를 찾아도 되고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수 있다면 아니 번역은 대충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장 좋은 사과 재배지를 찍을 수 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어. 그러면은 가자고? 그래서 갔죠. 갔더니 이런 데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뭐냐고요? 농민이 사과를 생산을 하면 이제 경운기 같은 거에다가 싣고 와서 여기에서 이제 무게로 하고 그러면 이제 여자분이 사장인데
요 사장분이 그거를 값을 매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는 많았는데, 이거 보면 알지만, 음, 비가 쭉쭉 내리고 있잖아요. 이 택시 기사인데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고 막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사과를 수매하지 않는데요. 왜? 농가가 가져오지 못하게 아예 수매를 안 해버린대요. 비 오는데 일하기 싫다 이거지. 그래서 과수원이 옆에 있어도 비가 와서 이건 뭐 진창이라서 들어가기도 뭐 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데가 열려 있어가지고 다른 연대에 또 이제 뭐 가봅니다. 사과는 조금 샀고요. 다른 데 갔는데 여기도 뭐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막 굉장히 막 뭐라고 그럴까 추적게 일을 하고 있죠. 이 사과는 상자가 대략적으로 한 40kg 되는 것 같아요. 한 35kg? 이거 들어는 봤어요. 한번 들어는 봤는데 꽤 무게가 나가던데요. 깎아서 담으면 한 30kg, 저렇게 담으면 한 35kg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저런 거를 쓰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거를 이렇게 바닥에다 쏟아놓고 이제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럼 여기 이제 나무 의자 이런 거를 써요. 이렇게 X자로 되어져 있고 한 거를 간이 의자로 만든 거 이거를 마자라고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거 앉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선별을 하는 거예요. 한국이랑 비슷해요. 색깔나라고 그 조금 덜 색깔 난 거는 거꾸로 해서 깔아놓고 뭐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뭐 사과 봉지 씌운 거에서 보니까 얘는 색깔이 녹색이고 어떤 거는 색깔이 안 난 거고 어떤 사과는 품종이 녹색인 거고 어떤 거는 원래 빨간 홍장군이나 홍부사인데 색이 안 난 거를 그냥도 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따지듯이 묻지는 않았죠. 왜요? 하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가격이 같다는 거야. 왜 가격이 같아요? 빨간 거랑 이거랑? 중국은 그렇다는데 뭐 어쩌겠어. 물론 제가 한 두 군데 정도에는 물어봤는데 뭐 정확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뭐 마트에서 팔리는 거를 봐도 일단 가격이 같아요. 그러면 뭐 이제 교차 확인을 계속 해봐야죠. 샤오지간 막 비가 쏟아지고 있고 막 이런데 이놈의 택시 기사가 이놈이라고 하는 거는 땡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자꾸 이제 막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데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비도 오는데 내일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내일 하루를 아예 전세를 냅시다, 택시를. 그래서 돌아다니자고요. 그러는 찰나에 이제 막 이제 왔어요, 사람들이. 일을 하러 오고, 뭐, 자시고 포장하러 오고, 포장재 오고, 박스 오고, 뭐, 이렇습니다. 요 둘이 부부더라고요. 그래서 임신했는데 막 걱정해 주더라고, 신랑을. 그래서, 한참 전 생각이 났습니다. 샤우지간 그래서 이날 비가 억수같이 와가지고 에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밥 먹고 들어가요. 뭐 이랬거든요. 밥을 먹는데 기사가 한번 먹어보겠냐고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중국 라면이래. 그래서 뭐 우육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래. 우육면 같은 게 아니고 중국 라면인데 면을 손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라면인데 건조한 면이라는 거야. 국수 아니냐고 그랬더니 라면이라는 거야. 그래서 알겠다고 먹어봅시다. 이래가지고 먹어봤거든요. 탕수육 같은 거랑 숙주나물 그리고 이게 면인데 고기가 와 씨. 국물도 맛있어. 담백해. 괜찮아. 중국 라면. 이렇게 먹었는데 이게 한 2,600원 정도 나왔습니다. 한 그릇에. 이런 거는 뭐 한 그릇에 한 2,000원 정도, 요건 한 1,500원 정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 먹고 먹는 거 이런 건 좋은데 이러면서 하여간 또 저 촌에서부터 다시 이제 이 근처로 왔어요. 근처로 왔다라는 거는 산둥성이 이렇게 생겨 있다라고 하면 원래 여기가 이제 그 칭다오고요. 여기가 연태예요. 연태. 그럼 비행기가 여기에 내리거든요. 근데 사관은 이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첫날은 여기서 잤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굳이 여기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로. 그래서 그냥 여기 어디서 아무 데서나 자자고 숙소를 알려달라고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숙소를 소개받아가지고 소개만 받았지 뭐, 이게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답답한 게 예약을 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냥 돈만 결제를 하면 되잖아요. 이놈 거 그냥 숙소만 알아봐 주는 거야. 들어가서 저 기사가 예약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뭐 기사가 뭐 이래서 이거 안 했다고 그러면 새롭게 예약하자고. 이래가지고 예약을 했죠. 그리고선 이제 한번 또 다시 마트를 가봅니다. 슬슬 가봐요. 이게 월병이거든요. 월병 알죠? 중국 과자 같은 거. 이게 여기 이제 이만큼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2m. 신기해가지고 이거 하나 보여드리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사과 같은 거죠. 예. 주로 사과 이런 거 보는 건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근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0.5kg를 말하죠. 500g을 말해요. 총 500g에 2,000원이에요. 어떤 사과냐? 이제 이런 사과가 한 2,000원 정도 간다라는 거죠. 500g이 2,000원이면 더블 쳐야지 1kg이면 4,000원이잖아요. 이런 사과 한 4개 정도나 작으면 5개 정도. 한 개에 1,000원, 1,250원 이 정도 가니까 어찌 보면 비싼 거죠. 아까 그 중국 라멘이 2,000원 정도 안 넘어 2,000원? 얼마였지?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요. 하여간에 보통 보면 뭐 13위안 뭐 한 20위안 가면은 꽤 비싼 음식인 거죠. 꽤 비싼? 그냥 뭐 적당한 뭐 음식이라고 보면 되지 뭐. 예. 좌우지간 이런 고품질의 사과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택시를 빌립니다. 택시를 빌리는데 빌리면은 카톡처럼 이렇게 대화창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그 기사랑 그러면은 뭐 호텔 로비 있는 데에서 한 8시에 만나서 내일 아침에 시작을 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고 이제 빌리는 거는 하루 전세를 낼 수 있는데 이게 근데 농가가 이런 게 궁금하지는 않지 않아? 사과가 어떠고 저쩌고 뭐 이런 게 궁금한 거지? 나만 이런 게 궁금한 거 아닌가? 뭐 이걸 설명해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추석에 뭐 애들 기다리면서 심심하면 이런 영상 하나 틀어놓고 한번 이렇게 보세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가? 250km라는 거리를 10시간 동안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간에 5km를 가도 되고, 어쨌든 맥시멈은 250km다라는 거예요. 250km면 뭐 거창에서 함양 찍고, 함양에서 올라가가지고 뭐 무주 찍었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장수 찍고, 진안 찍고, 김제 찍고, 위로 올라가서 익산 찍고, 영동 들렸다가 밑으로 내려와도 250km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하루 10시간에 이 정도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돌아보는데 얼마냐? 조그만 택시. 그러니까는 한 소나타 정도 되는 택시를 이런 식으로 빌리면은 한 14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만 원이 큰 돈이냐 작은 돈이냐라는 거는 뭐를 하는데 쓰이는 돈이냐라는 거를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봐요. 첫날 가가지고 면허증 바꾸는 거 빠그라졌죠. 이래저래 돌아다니다가 둘째 날 됐는데 비 오고 뭐 찾아다니기 힘들죠. 그러는데 소개시켜 준다니까는 좋았어. 이거는 귀인을 만난 거야. 가자고! 그래가지고 만나기로 하고 지불했죠. 네. 지불도 일이 끝나면 지불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들이. 그러니까는 뭐 중간에 뭐 14만 원 하기로 했는데 15만 원 줘요. 이따위 소리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왜? 시스템에서 아예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택시 요금 뭐 미터기 하다가 미터기 꺾고 뭐 뭐 하고 뭐 얼만데 뭐 삥삥 돌아가고 그런 짓 했다가는 더 이상 그 짓을 못 해 먹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날 간 게, 제일 처음 간 게 여기예요. 여기가 어디냐? 비료를 판매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와,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비료 이런 거 한번 보고, 여기 뭐 유기질 비료도 있고, 뭐 사료도 팔고, 뭐 이러고 있어가지고, 어이구야, 대단하다. 이러면서 여기 사장 만나가지고 또 뭐 좀 얘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농약을 판매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농약 도매, 소매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 분이 이제 그 한 부사장 정도 되시는 분이고
그분이 이제 기사님이고, 여기 이제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다 농약이죠. 그래서, 아, 농약 이런 걸 파시는구나. 전단지 뭐, 리후렛 이런 거 있고, 농약, 이거 뭐, 살충제 이런 거 찍어보고, 여기 뭐 있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농약을 1년에 몇 번 치냐고, 사과 재배하는 농가들은. 여기에 뭐 작물은 뭐가 있냐, 살균제, 살충제, 응애약 이런 거 다 있냐, 전착제나 이런 것들도 쓰냐? 가격은 얼마냐? 한국에서 너네 우리 중국약 이런 거 불법으로 수입도 하고 뭐 이러고 뭐 하고 한국 비료값은 얼마냐? 서로 궁금한 거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번역 어플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단, 번역 어플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기초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번역 어플도 잘 쓸 수 있고요.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애매모호한 말 뭐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 상대가 답변하기 편한 단답형의 문장을 구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쉽고 상대가 길게 말하지 않고 이게 맞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너네 약 칠 때 영양제 넣냐? 맞아,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아, 영양제를 넣는구나, 안 넣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그거를 영양제 같은 건 좀 사용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가 뭐라고 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쉽게 잘 번역을 못 해줘요. 일상적인 대화, 가격이 얼마냐, 이 음식은 짜냐, 맵냐, 싱겁냐, 뭐 이런 거 식당이 어디에 있느냐, 호텔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주지만 농업 용어는 사용하는 사람의 빈도수가 적잖아요. 그러니 잘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가다가 보니까는 기름 없다고 기름 넣는데요. 전기차인 줄 알았거든요. 하이브리드였어요. 이게 뭐냐? 전기면서 기름도 넣는 건데, 와, 기름을 넣고 계기판을 봤거든요. 1200km 주행 가능하다라고 찍히더라고요. 중국의 기름값이 궁금한가요? 그러면은 뭐 또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중국의 기름값은 한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중국에서 차값도 비싸고 기름값도 비싸고 통행료는 뭐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차를 몬다라는 거는 좀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큰 나무들이 많다라는 거, 이걸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여기 나무 사이에 스펀지가 끼어져 있다. 나무 가지에 뭐가 닿여서, 여기도 이제 닿여서 이렇게 되는 것들, 여기 이런 데 보면 있잖아요. 이런 데 상처가 생기는 거를 방지한다라는 거예요. 그 보면 이게 아마 중국 연태라는 곳의 보편적인 가원의 모습이에요. 방제를 잘 하느냐? 썩 그렇게? 그럼 기상 조건이 좋으냐? 그렇게? 해발이 어느 정도냐? 50에서 뭐 한 150m 이 사이예요. 네, 그래서 사과가 잘 될 것이냐? 그래서 보면 뭐 우리도 사과 수매하거나 뭐 APC나 이런 데에서 능금조합이나 이런 데서 보면 낙과라든지 저가 일찍한 거라든지 뭐 썩은 사과 뭐 이런 것들 뭐 수매하고 그러잖아요. 좀뭐 그런 걸 보면 뭐 비슷해 보인다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제 가다가 시골에 장터가 있길래 구경 한번 해보자고 못 파나 장터에선. 그래서 이런 무슨 이상한 거를 팔고 있길래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아까 그 사과에 끼워 넣는 스폰지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팔릴 때라서 저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는 뭐 한국처럼 이렇게 관수 시설 한다고 이러한 자재들 이런 것들도 있고 비료도 파는 데도 있고.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는 또 이렇게 사과를 수매해가지고 선별해가지고 판매하고 뭐 이러는 게 있어요. 이제 이분을 주의 깊게 한번 봐요. 자전거 타고 여행을 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사과 파는데 사과 들고 저렇게 막 사진을 찍어서 뭐야? 중국에서 중국 사람 같은 사람이 사과가 저렇게 신기한가? 이러면서 보고 있었죠, 저도.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경운기 같은 거에다가 사과를 싣고 와서 내려서 요 계량 저울에다가 하고, 그래서 가격을 정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 옆에 저쪽으로 갔더니 배가 고픈 점심때가 됐잖아요. 밥을 팔더라고요. 근데 그 밥이라는 거는 식사를 말하는 거고요. 이 식사가 일단은 이런 빵을 줍니다. 중국의 전통적으로 먹는 조식에 들어가는 빵이랑 비슷하게 생기기는 했는데 튀겨가지고 한 번 씹으면 막 기름이 줄줄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맛은 아니에요. 근데 가장자리는 바삭해가지고 먹을만 하더라고요. 이건 뭐냐? 이게 이름이 양탕입니다. 양으로 꼬치를 할 수도 있고 양 구이도 할 수 있잖아요. 예? 뭐 어쨌든 간에 이건 양탕이에요. 제가 먹어본 어떤 탕 중에 설렁탕이든 도가니나 스지나 뭐 이런 것들 중에서 고기의 양이 제일 많았어요. 제일 많았어. 이것도 뭐 한 3,000원 정도 갔어요. 아, 여기 식당 양 족발도 있었고 아주 맛집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가시게 되거나 혹은 선생님들이 제가 가시게라는 말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모시고 가시게 되거나 하면 혹은 선생님들이 어디 연태를 가신다라고 하면 제가 식당의 위치를 지도상에다가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사진이 있다라는 건 항상 사진에는 위치 정보를 포함시켜 놓거든요. 그래서 어딘지를 금방 뭐 찾아낼 수 있습니다. 누린내 안 나고요. 양고기의 냄새가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나고 뭐 훌륭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먹고 가다가 눈이 휘둥그레지는 과수원을 봤어요. 중국에 이런 과수원이 있다고 얘기만 들었지 못 봤거든요. 연태에서 못 볼 줄 알았어요. 이게 뭐 내가 차를 몰고 구석구석 다니는 게 아니라서 연태에서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이런 과수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품종도 좋아 보이고 재배하는 방식이나 이 지주 시설이며 우박 방지망, 반사 필링 깔은 거, 풀 관리하는 거, 과원에 이런 거, 수형 이 모든 게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이 혹시 여기 와서 농사 짓냐고. 그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언제 한번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거나 그러면 이거 농장에 가가지고 농장 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하룻밤 자면서 뭔가 좀 사건을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이 사람을 여기서 다시 만났어요. 우리가 밥 먹을 동안 이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간 거고요. 근데 다행히 이 사람이 영어를 쓰던 거 있죠?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베이징에서 왔대. 베이징에서 왔는데 왜 사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고 그랬더니 그냥 관심이 많다라면서 잔류농약 이야기하고 뭐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하고 뭐 이러다가 이 새로운 재배 방식이라면서 뭐 그러고 얘기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또 얘기하다가 끝났죠. 가시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또 딴 데로 가는 거지. 가다 보면 이렇게 사과들 하고 있고요. 이런 방식이 이제 전통적으로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중국에서 농민이 재배한 사과를 유통시키는 첫 번째 단계예요. 생산자가 사과를 갖고 오고 사과를 내리고 저울에서 하고 계량해가지고 사장이 구매를 하는 방식.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선별해가지고 뭐 쓰레기는 뭐 하지만 뭐 주스용은 주스용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하는 방식. 예, 이런 방식. 그래서 이제 요런 골목에 여기 보면 그런 사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요렇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대망의 중국에서 연태에서 가장 크다 그랬거든요. 사과 도매 시장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날씨가 지금 땅바닥에 물 봐, 이게. 그러니까는 이틀 연속 비가 내린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니 사과도 많이 못 땄을 거고. 그래서 지금 이게 차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왜 있냐 그랬더니 이제 상인들이 오면 이제 이 사과를 팔고 그리고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는 공영 도매 시장이라는 곳이나 이런 데에 사과를 출하를 하고 경매를 통해서 사과가 나가는 거고 여기는 지금 시기에는 다른 시기엔 제가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뭐 시장의 관계자를 만난 거는 아니에요. 이게 뭐 공식적으로 간 것도 아니고 뭐 지금 이 사람들도 명절 때라 좀 바쁘기도 하고 비도 와가지고 막 그래서 어쨌든
다이다이로 그냥 거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마음에 든다, 사자, 뭐 이러면 그냥 사서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과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이 가이드는 이거를 그 홍장진이라는 거예요. 홍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팔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플로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부사래. 그냥 중국말로 부사야. 그래서 부사라고 홍장군도 부사 종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거 홍장군 아니라고 착색된 게 모습이 그러니까 기사가 그걸 잘 모르는 거지. 기사가 택시 기사지 무슨 사과 전용 가이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뒤에 있는 건물들을 봐요. 이 건물들이 이런 것들이 한 8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저기서 경매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건 이제 여기에 고두 증상이 오는 사과 알죠? 뭐죠? 가몽. 중국에 가몽을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가몽은 가농이라고 발음이 돼요. 중국에서. 그래서 가농? 가몽. 그래서 사과들을 유심히 살펴봤거든요. 동영상도 찍고. 가몽이에요. 그래서 이게 묘목이 불법으로 가가지고 뭐 이런가 뭐 하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자료를 쭉 찾아보고 중국 논문이랑 이렇게 보고 하니까 아니에요. 중국 연태시에서 2000년에 25년 전쯤이죠. 정식으로 수입해가지고 묘목을 갖고 와서 적응시험 5년 정도 거치고 중국에서 재배되는데 중국 사람들도 괜찮은 품종으로 하는데 일단 이게 신경질 동록이 안 생겨요, 잘. 동록이 안 생기고 고두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맛도 좋고 와, 우리가 만든 품종이 우리가 해외에서 뭔가를 갖고 왔을 때 한국에서 잘 안 맞아서 뭐 문르주나 나가노 신구라든지 뭐가 뭐 엠부라든지 뭔가가 잘 안 맞을 수 있잖아요. K1이라든지. 근데 우리가 재배한 게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게 잘 되고 있다니, 이야, 약간 부럽더라고요. 여기 이제 사과 포장하에서 여기는 배 포장하고 배농가에 배 저거 하는 데 가가지고 좀 도와주고 배도 얻어 먹었고 그래서 요 사과 포장하는 데에 사과를 보니까는 이 사과를 포장을 해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자, 이게 선물용 사과예요. 중국도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예, 추석이 있어요. 한 열흘 넘게 쉬겠죠. 이 사과를 선물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걸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기계 선별도 아니야. 사람이 선별해가지고 만들어. 이 색깔이 괜찮겠냐라는 거야. 중국에서 빨간색을 좋아하긴 하지만 노란색도 괜찮고 들란 색깔도 괜찮고 어찌 보면은 조금 더 다양하게 뭔가를 받아들이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제 농가가 이렇게 갖고 온 사과들을 구매를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작업을 해서 팔아먹고 또 안 되는 것들은 더 큰 빈에다가 담아서 이 빈이 이제 이 규격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적게는 300, 많게는 800kg까지 나가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쓰는 거, 미국에서 쓰는 거, 플라스틱이냐 아니냐, 높이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무게는 다 달라져요. 근데 이제 요새 나오는 그 유럽에서 쓰는 자동 수확 기계가 있거든요. 이 빈이 회전을 해요. 그 나중에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봐 드릴게요. 그거는 중간에 이제, 아, 몇 가지를 셌어. 그래도 이야기하던 건 해야지. 중간에 선별 기계가, 전자식 기계가 있어서 과일의 크기나 이런 거 모든 개수 이런 거를 다 측정을 하면서 해서 나중에 이 빈이 나오면 빈이라고 하거든요. 빈. 이 빈이 나오면 여기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무게는 몇 그램인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측정이 되어져서 나중에 수확이 끝나고 나면 아, 오늘 수확한 거는 어느 정도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이제 조금 뭐 지나서 건너편인데 건너편에 또 뭐 사과를 우리가 봤을 때 한국 사람이 봤을 때 이거의 품질은 썩 마음에 들진 않죠. 아유 뭐 이게 더러워 뭐 이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한국에 못 짓는 농사보다는 낫고 왜냐 일단은 거의 다 봉지를 씌웁니다. 이중 봉지를 다 씌워요 대부분의 사과를.
그러니까는 농약 잔류 문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사과의 품질이 좋고 경도만 받쳐준다라고 하면 이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콩에 대해서 한국은 과일은 달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남아시아나 중국에서 물론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에서 수박이나 메론, 하미가라고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먹어보면 굉장히 맛있고 그렇기도 하는데 동남아나 이런 데에서 덜 익은 자두나 막 거 이런 걸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도 익숙해서 그런지 초런 사과가 괜찮은 가격에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길에서 놓고 파는 걸 보면 이런 녹색 사과 있고 빨간색 뭐 요런 홍로 같은 품종, 요런 뭐 부사 같은 거, 얘는 약간 품질이 떨어지는 거, 봉지 쌌다가 벗기자마자 금방에서 파는 거, 뭐 가몽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바구니 이런 거에다 놓고 팝니다. 또 다른 집을 가서 봐도 이런 식으로 해서 팔고 있고, 그래서 야, 길에서 이런 거를 굉장히 뭐 흔하게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가다가 보면 이런 식으로 산에다가도 사과, 배 이런 거 우리 쪽은 과일이야 이러면서 막 이런 조형물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땅이 국가 소유잖아요. 한국의 땅은 값이 얼마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계약을 몇 년을 하냐 서로 막 물어보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길이 이렇게 가잖아요. 야, 내 그 길을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미처 못 넣습니다만 딱 여기 서서 보는데 저렇게까지 길이 딱 일자예요. 이 산을 그냥 아예 일자로 뚫어버렸어. 높거나 낮거나 간에. 그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그 다음 산이 보이잖아. 여기 그 다음 산이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또 일자야. 무슨 말이냐? 길을 그냥 일자로 한 16km인가를 뚫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 땅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면 가능하겠더라고요. 예,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보상 문제 뭐 이게 있고 50년 임대를 주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중국에 가면 뭐 가로등 같은 거에도 이런 식으로 사과의 조형물을 해놓고요. 중국의 연태 지역을 지금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사과 조형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런데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 그러니까 이쪽 이 연태에서 어떤 농장인데요. 농가인데 이 농가의 원형이 잘 보존이 된 거예요. 이게 농가냐고? 예, 농가예요. 다 농가. 여러 집이냐고? 아니, 한 집인데. 중국 연태 쪽에 가장 큰 부자인데 농기구나 이런 것들이 원형이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져 있어서 여기 관람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관람료가 너무 비싸요. 12,000원인데 중국에서 12,000원이면 아까 같은 그런 양 이런 거, 양탕 이런 거 세네 그릇 막 먹을 돈인데 말이야. 물론 뭐 여기까지 갔으니 한 번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가보면 뭐 이렇게 해서 아이스 와인 만들듯이 눈이 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런 걸로 사과 착즙도 하고 이런 즙 만들고 뭐 하고 이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 이런데 밖에 이제 구경하고 딱 나오면 또 이제 사과 이런 거 팝니다. 그 멋진 사과들도 있는데 일단은 뭐 저렴한 것들 이런 거 하고요. 어디를 가도 뭐 이쪽에서는 여기를 봐도 사과, 저기를 봐도 사과, 뭐 이렇게 사과 밤에 가서 봐도 이런 사과, 저런 사과, 이런 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혹시라도 가시게 되면, 뭐 이런 우리의 하늘소, 이게 사과와 관련이 있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전갈은 제가 살아있는 거는 카자흐스탄에서 봤었고요. 돌멩이 들추니까 밑에 전갈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지만, 뭐 조그매서 그렇게 막 싸납거나 빠르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추워서 그랬나 봐요. 밤이라서 별 보러 나갔다가 얘가 이제 하늘 쏘거든요. 나무와 사과나무 안에서 그 이제 잡아왔겠지. 아니면 키웠거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꼬치집에 갔더니 꼬치집에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돼서 그날 이제 그건 다 끝났고 그 다음날 이제 뭐 왔으니까는 한번 또 돌아보자. 사과 관련된 곳을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봤더니 아침에 나가는데 이 차 앞에 저희가 탄 차가 이거고
이 다른 차에 막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이게 뭐 사고가 났나 뭐 하고 봤더니 복장이나 이런 걸 보고 이제서야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 인력. 그러니까는 노가다. 예, 뭐 뭐를 하든지 간에. 그래서 자기가 뭐를 잘한다고 이 주인한테 어필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이 골라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거는 수요자, 그러니까는 사장이 우위에 있다. 한국은 지금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난리인데. 그래서 반대네, 아직도 중국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 중국의 연태 대학입니다. 대학은 왜 가보느냐? 일단은 뭐 조경도 괜찮고 대학이라는 곳에서 사과와 관련된 곳을 연태 사과 연구소도 있고 뭐 하는데 그런 데는 아직 공식적으로 연락을 안 했고 저는 차를 빌려서 갈 생각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일단 모든 게 빠그러졌어. 그래서 아이고 뭐 그냥 한번 여기저기 다녀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뒷골목에 가보면 이렇게 대학교 근처에도 노점상 이런 게 있고 여기에서도 이제 과일을 많이 팔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잘 사나 안 사나 이렇게 한번 보기도 하고 이제 연태가 중국에서 제일 처음 사과가 심어진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871년에 그러니까는 중국이 사과의 원산지에 가깝기는 해요. 저 서쪽으로가 그 텐산산맥 있는 천산산맥이라고 있는 곳 쪽에서. 근데 어쨌든 중국도 사과가 어디선가 이렇게 들어와서 심어졌는데 그 심어져서 처음으로 심어져서 재배가 되기가 시작을 한 게 1871년에 연태 지역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조형물 같은 것들도 있고, 자기네 사과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해서 하고, 가서 기념품 파는 데 가보면 두들겨 봤죠. 가짜예요. 중국이 가짜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가짜도 있다. 모형으로 해놨다. 그래서 이런 거 모형 이렇게 있고, 이런 거 파는 거는 다 진짜고, 뭐 먹어보라고 그리고 한국말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유, 고맙습니다 하면서 뭐 얼른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는 것도 괜찮은 재미가 있어요. 왜 재미가 있느냐? 이게 소청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오래된 지역인데 그냥 전주 한옥마을, 안동 하회마을,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래된 거를 지켜놓고 여기에서 이제 사과 관련된 지역이니까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뭐 하고 관광지화 되어져 있는데 뭐라 그럴까? 나름 이쁘고 한번 가볼 만해요. 그래서 뭐 분위기는 이런 식의 분위기인데, 음, 한번 보시고 이것저것 먹을 거 좋아하고 이러시면 제가 봤을 때는 싸게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음식거리가 있고, 오만 개 뭐 아주 괜찮은 곳 같아요. 아, 제가 그래서 이제 혹시 다음에라도 가게 되면 답사를 가거나 뭐를 하게 되면 버스 빌리거나 뭐 이러는 거랑 이제 기관에 이렇게 하는 거랑 이런 거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그나마 쉬운데 쉽다라는 거는 뭐 일본은 많이 가봐서 쉬운 거고 유럽도 많이 가봐서 쉬운 거고 중국은 그래도 중국에서 잔 날수가 그래도 한 달은 넘게 잤는데 여지까지 띄엄띄엄 가가지고요. 하여간에 중국은 뭐가 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뭐 해보면 뭐 해볼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짧은 여행 일정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항에 아침에 일찍 가야 돼요. 그래서 또 다시 공항에 일찍 가는데 이야 사람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뭐냐고요? 새벽에 인력 시장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데 와 골라서 아무나 이렇게 골라가지고 태워서 가서 일을 시킬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럽다. 이제 연태공항 이제 톨게이트인 거고요. 공항에서 도착해가지고 그동안에 샀던 사과들 이런 거 호텔 방에서 막 먹잖아요. 거반도 이렇게 납작복숭아도 먹고 뭐도 먹고 뭐 이러는데 예, 사과도 이것저것 먹어봐야지 또. 그래서 먹던 거 이제 다 먹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잘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홍옥이 장터에 보여서 홍옥을 좀 한 봉다리 샀고요. 네. 그리고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과수원이잖아요. 한국의 과수원. 이런 과수원이 중국에 어딘가에 있을 텐데, 제가 못 찾아서 못 찾은 거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같은 그런 과수원들이, 멋진 과수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기회야 뭐 마음을 먹고 가야지. 근데 마음을 먹고 갈 때에도 또 이게 사과가 달려 있고 뭐 그럴 때 가야지. 뭐 겨울에 가가지고 뭐 여기에 가서 보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생육기간에 움직여야 되는데 이쪽 한국에서의 이 사업들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러네. 좀 일정이 안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부지런히 짬짬이 움직이고 해서 예, 하고 결과들을 조금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음, 혹시라도 나중에 같이 가게 이렇게 하면 제가 영상이나 뭐 이런 곳에 밴드에다가 같이 가실 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응모를 하시거나 뭐 하시면 잘 안내할 수는 없지만 길은 안 잊어버리고 배 굶지 않고 이슬 맞으면서 자지 않게 해드릴 자신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한번 가보실 분들은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중국 산동성 연태시이고요. 한국의 사과의 10배가 생산되는 곳인데 견학을 갔다 와봤습니다. 견학 갔다 온 거를 잊어먹기 전에 그냥 사진들을 대충 추려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음, 추석에 사과로 돈은 많이 벌으셨을 것 같고 이제 애들 기다리시면서 보시라고 한 편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